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마주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물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인간관계가 점차 깊어지기 마련이고 관계의 역학은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갈등도 생기고 심지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마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문제를 참기 힘든 상황에 있다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유독 서로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회적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연인,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같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도 물과 기름처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만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성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좋지 않은 의도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부탁을 계속하거나 집착하거나 매우 까칠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관계를 유지할수록 당신은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입기 쉽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성격이나 인간관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 문득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멀리하고 거절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연락을 잘 받지 않거나 핑계를 대며 관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는 가까운 사이에서 유독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 이 세 가지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나무를 찍은 도끼는 어떤 나무를 찍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도끼에게 날카롭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나무는 그 아픔을 영영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에게 격없는 무례를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했던 행동과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영영 기억하며 아파합니다. 참다 못해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드러낸다 한들 그 상대방의 반응은 뻔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한 것도 당했어.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무례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바랐을 뿐인데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을 뿐인데 그것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합니다. 무례한 이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고생을 알아줄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 정도 티를 냈으니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말해야지라며 혼자 그 상처를 감내하고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격이 없는 무례함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할 바에는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확실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상사, 나한테만 까칠하게 구는 친구,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가족까지 이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떻게든 건수를 잡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당신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상대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미움받지 않으려 하고 비위를 맞추면서 어떻게든 좋은 마음을 보이려 합니다. 그러다 진이 빠져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죠.
그럴수록 상대는 피해자를 공격해도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게 됩니다.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만 미워할까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합리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답이 없는 문제에서 답을 구하려 하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이해받으려 하나요? 자주 공격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은 그런 상대에게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대응책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응만 하고 감정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고 어떻게든 좋은 사이를 유지하려고 하죠.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가 아닌 나를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인간관계라면 이런 전략이 필요 없겠지만 항상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관심과 침묵입니다. 먼저 무관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격당하면 누구라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격당할수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대에게 내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하죠. 증오 때문에, 인정 욕구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합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잘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증오도 인정 욕구도 상대에게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쁜 사람이 되어서 상대에게 관심 자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적당히 유지되도록 할 뿐, 그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 감정의 한계치를 상대에게 보여준다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녀석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 녀석은 이런 부분에 취약하구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공격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나를 인식할 것입니다. 상대의 공격 욕구를 꺾어야 합니다. 별 반응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여 상대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법이기에 감정을 숨겨서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침묵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의 대부분은 자신이 얘기한 말에 당신이 반응한 것으로 말꼬리를 잡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대답 속에서 뭐라도 트집을 잡아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고 구구절절 얘기하죠. 거기에는 앞뒤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불합리한 공격을 해서 당신의 반응은 불러낸 뒤 다시 불합리한 논리로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합니다. 그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을 자아내면 상대는 공격의 실마리를 잡아채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침묵이라는 시간은 만들면 상대는 결국 자신이 뱉은 말에 부조리함을 직면할 것입니다. 즉,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격이 되어 견딜 수 없는 기분이 들 겁니다. 이제 됐어라며 공격 욕구가 꺾이게 되겠죠. 사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겁니다. 아니,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논리와 합리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있으니 그렇다고 원하는 반응을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 사람과 덜 엮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쓸데없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말고 나는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못된 이들은 못되게 대해줘야 더 이상 못 가본다. 무례한 사람에게 2번 이상 당하면 그건 자신이 바보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 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했어가 아니라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 더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못된 이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릅니다. 못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인생에 고착화됐기에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며 본인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 된통당하고 나면 그 얼얼함이 최소 일주일은 갑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못됐다라고 말한다 한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가검열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려 이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너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래라며 핀잔을 주거나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라고 도리어 사과를 바랄 것입니다. 그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못된 이들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라도 들어준 사람들입니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은 이런 방면에서 이미 도가 텄기에 내가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 부탁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하고 더 못되게 행동하세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을 바랄 필요도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려주세요. 여러분은 착하지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착한 사람은 많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들은 남을 배려하지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착하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할 줄 안다. 이들은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무리한 요청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상대가 계속 부탁해도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면 오히려 차분하게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죠.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을 어려워하는데요. 하지만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명확히 알고 지킵니다. 두 번째, 자기 원칙이 확고하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유혹하거나 강요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모두가 편법을 써도 이들은 원칙을 지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무례한 사람에게는 선을 긋습니다. 어떤 행동을 용납할 수 없고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는지 스스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안다. 착한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고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네요. 이렇게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쾌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말한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누군가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강요해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지만 상대를 깎아내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과 다를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죠. 이런 태도는 존중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선을 지킨다. 착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하지만 무례한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말도 없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물어보고 사용해 주세요. 또한 불편한 상황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너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관계를 정리할 줄도 압니다. 이런 태도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먹고 자라나는 기괴한 동물과도 같아서 자신의 반응에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먹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면 됩니다. 이런 태도만 견지하더라도 무례한 사람에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없이 착한 여러분이 더 이상 관계에서 상처받고 다치지 않을 수 있게 그로 인해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처방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